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6년 8월 10일입니다. 여러분 국가가 무너지는 순간은 언제일까요? 적이 강해서일까요? 아니면 경제가 약해서일까요? 아니면 군사력이 부족해서일까요? 음,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한 나라가 가장 큰 위기에 처했을 때 그 나라를 지켜내는 힘은 무엇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강한 군사력일까요? 아니면 뛰어난 지도자? 아니면 국민들의 단결된 힘? 그런 것일까요? 최근 사관학교 통합과 개편 추진을 둘러싸고 논란이 뜨겁습니다. 과거 역사적 사건에 대한 공과를 냉정히 평가하는 것과 안보의 핵심 기둥인 사관학교 시스템 전체를 흔드는 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통수권자의 편향된 역사인식, 우리 안보 현장에 심각한 혼란을 초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 현대사는 산업화와 민주화가 충돌하면서 오늘날의 번영을 일궈낸 축적의 역사입니다. 비록 과정에서의 정치적 과오는 엄히 비판받아야 마땅하지만 그 시대가 축적해온 국가 역량 전체를 부정하는 것은 올바른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서양 속담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아이를 목욕시킨 뒤에 목욕물과 함께 아이까지 버리지는 말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역사는 말이죠. 과오를 청산하되 국가적 성취까지 지워버리는 방식으로 다루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잘못은 바로 잡아야죠. 그리고 우리가 피땀 흘려 쌓아 올린 안보와 발전의 자산은 소중히 지켜내야 합니다. 이러한 원칙은 국가의 존망이 걸린 국방 안보 영역에서 더욱 더 절실합니다. 최전방 경계 작전에서 실탄 장전조차 불분명해진 주의체계의 마비는 단순한 실수라고 볼 수 없습니다. 안보 현장의 문제 제기가 묵살되고 군사적 원칙이 정치적 판단 아래 후순위로 다음 순위로 밀려나는 순간 국방의 근간은 뿌리채 흔들립니다. 여러분 역사를 돌이켜보면요. 위기의 순간마다 국가를 지켜야 하는 것은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는 직언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조선의 임진왜란 우리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당시 율곡 이 선생은 선조 임금에게 유비무환 즉 미리 준비하면 근심이 없다면서 10만 양병설을 제안하고 국가 안보를 직언했습니다. 만약 당시 조정이 그 직언을 경청했다면 임진왜란의 국난은 피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관학교는요 단순한 교육기관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우리 감수성이 아주 가장 강한 고등학교 3학년들의 공부 잘하는 엘리트들이 국가를 위해 충성을 맹세하고 사명감을 가지고 사관학교를 선택하고 진학을 하게 됩니다. 사관학교는 대한민국 육군 장교단의 공군 장교단, 해군 장교단의 출발점이고 지휘 엘리트를 양성하는 핵심 기관입니다. 국가안보의 정신적, 제도적 기반 중에 하나죠. 그래서 진급에서도 이 사람들한테는 우선권을 주는 것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사관학교가 완벽하지는 않겠죠. 육사도 개혁을 또 해야 됩니다. 첨단전에, 사이버전에, 우주전에, 인공지능, 드론전, 무인체계, 합동작전, 국제정치, 헌법정신, 민국만기 이 교육들을 일반 대학에서 공부하는 것과 좀 다릅니다. 사관학교에서 이건 체계적으로 교육할 필요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있죠. 개혁과 흔들기는 다릅니다. 혁신과 체제는 또 다릅니다. 그리고 합동성 강화와 무리한 통합은 절대로 다릅니다. 대통령 육사 이전이나 사관학교 통합 같은 중대 사안을 언급할 때 그 결정은 대통령의 즉흥적 구상이나 정치적 메시지로 달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군 교육 체계는 한 정권의 임기보다 훨씬 긴 시간축 위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대통령의 임기 5년이죠. 그러나 장교 양성 체계의 변화는 10년, 20년, 30년 또 그 100년 대한민국 군의 지휘 역량에 영향을 크게 미칩니다. 이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프랑스의 마지노선을 떠올릴 필요가 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 이후 프랑스는 독일의 재침공을 막기 위해 동북 국경에 거대한 방어선을 구축합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마지노선입니다.
두꺼운 콘크리트 요새를 만들죠. 지하 벙커를 만들고 거기에 최고의 포대를 만들고 탄약고, 병력 이동로, 통로 이것까지 모두 갖춘 그 당시에 완벽한 최첨단 방어 체계였습니다. 프랑스 국민에게 마지노선은 단순한 시설이 아니겠죠. 그것은 안심하고 있는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그에 대한 상징이었습니다. 또 정치 지도자들은 어땠을까요? 우리는 철저히 완벽하게 대비하고 있다는 강력한 메시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2차 대전이 시작되자 독일군은 마지노선을 정면으로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독일군은 벨기에와 아르덴 숲이거든요. 숲을 통해서 우회를 했습니다. 프랑스가 대규모 전체 부대가 지나가기 어렵다. 그 숲을 통과할 수 없다고 판단했던 그 길로 독일군은 진격한 것입니다. 이게 독일군의 전격전입니다. 결국 프랑스는 강력한 방어선을 가지고도 국가적 붕괴를 막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이겁니다. 마지노선은 약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강했습니다. 문제는 마지노선 자체가 아니라 프랑스의 의사결정 구조였습니다. 프랑스는 과거의 전쟁 경험에 갇혀서 미래의 전쟁을 잘못 상상을 했습니다. 참호전, 정면돌파, 장기 소모전이라는 제1차 세계대전의 기억 속에서 제2차 세계대전을 준비한 것입니다. 이것이 국가 의사 결정의 가장 위험한 함정입니다. 우리 역사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있습니다. 임진왜란 직전에 조선은 일본의 침략 가능성을 둘러싸고 심각한 판단의 갈림길에 서 있었습니다. 율곡이이가 주장했던 10만 양병설은 역사적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물론 학계의 논의가 있지만 적어도 우리에게 하나의 상징적 교훈을 줍니다. 그 교훈은 분명합니다. 위험을 경고하는 목소리가 있었지만 국가는 충분히 대비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조선 조정은 일본의 정세 변화와 군사적 위협을 과소평가했죠. 또 정치권은 당파적 갈등, 또 내부 논리에 매몰돼서 외부 위협을 충분히 직시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어땠습니까? 임진왜란이 발발하자 조선은 전쟁 초기에 극심한 혼란을 겪었습니다. 여러분, 전쟁은 어느 날 갑자기 터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오래전부터 신호가 있었습니다. 그 문제는 신호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신호를 해석하고 결단할 정치적 능력이 부족했던 겁니다. 이 점에서 임진왜란의 교훈과 마지노선의 교훈은 서로 연결됩니다. 국가가 위험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알고도 외면하거나 알고도 준비하지 않거나 알고도 정치적 부담 때문에 미루는 것이 문제입니다. 잘못 판단하는 것 때문에 문제입니다. 최고 결정권자가 잘못 판단하도 이를 직언하는 놈이 없다는 것입니다. 위기는 예고 없이 오지 않습니다. 다만 정치가 그 예고를 외면할 뿐입니다. 대한민국 현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6.25 전쟁 이후에 대한민국은 수많은 위기를 겪었습니다. 정치 분야에서는 쿠데타, 권위주의, 비상계엄이다, 민주화 투쟁이다, 헌정의 위기가 있어 대통령 탄핵, 아주 정신없었죠. 적잖은 변란과 갈등을 국민들은 경험했습니다. 대한민국 정치는 때로 국민 통합에 실패를 했습니다. 그리고 권력기관의 중립성을 훼손하기도 했습니다. 민주주의 제도의 신뢰를 흔들기도 했습니다. 경제 분야 어떻습니까? 예의가 아니잖아요. 우리 1997년 IMF 외환 위기를 겪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금융기관이 무너졌고 수많은 국민이 실직하고 구조조정의 고통을 국민들이 감내했습니다. 정치권의 그 책임 때문에, 정치권의 무책임 때문에, 무능 때문에 국민들이 고통을 감내해야 했습니다. 그 이후에도 글로벌 금융위기, 코로나19에 의한 경제 충격, 공급망에 대한 위기, 고물가, 저성장, 가계부채 문제 다 경험했지 않습니까? 종합적으로 보면요, 정치도 다 흔들렸죠. 경제도 또 흔들렸죠. 제도도 여러 차례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이 최종적으로 실패하지 않은 이유, 지금까지 안전한 이유 무엇입니까? 저는 그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우리 군대의 안전성, 안보에 있다고 저는 봅니다. 대한민국 국군은 적어도 이 수많은 정치적 격변, 경제적 위기 속에서도 국가 방위라는 본질적 임무를 수행해왔습니다. 저도 그리 해왔고요. 북한의 지속적인 군사적 위협 속에서도 전선을 지켰습니다. 한미동맹과 연합방위체제를 유지했습니다. 국가의 최후 보루로서 이 기능들을
수행해왔습니다. 근데 당연히 완벽하지 않죠. 과거 정치 개입의 어두운 역사도 있었죠. 내부 개혁이 필요한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민주화 이후의 군은 문민 통제의 원칙 아래 점차 직업군대로서의 정체성과 전문성을 강화해 왔습니다. 대한민국이 정치와 경제의 여러 위기를 겪고도 국가가 실패하지 않은 데에는 안보의 기본 축이 무너지지 않았다는 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결국 안보는 이미지가 아닙니다. 능력입니다. 실력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임진왜란은요, 경고를 무시한 국가가 어떤 대가를 치르는지 보여줍니다. 프랑스의 마지노선은 대비하고 있다는 착각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보여줍니다. 대한민국의 현대사는 정치와 경제가 얼마나 흔들릴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동시에 국가의 최후 보루인 군대가 왜 안정적으로 유지돼야 하는지도 보여줍니다. 사관학교 이전, 통합 문제는 단순한 학교 이전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대한민국 안보의 미래를 어떻게 설계한 것인가의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국가 안보는요, 실험 대상이 아닙니다. 군 교육은요, 즉흥적 개편의 대상도 아닙니다. 장교 양성 체계는 정치적 상징 조작의 도구가 되어서는 절대로 그리 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진짜 개혁은 구호가 아니라 실력이 있어야 됩니다. 진짜 안보는 선언이 아니라 준비입니다. 진짜 의사결정은 대통령의 한마디가 아닙니다. 전문가 검토와 민주적인 수기 과정, 그리고 냉정한 전략적 판단에서 나오는 겁니다. 위기는요, 언제나 우리가 가장 강하다고 믿는 곳에 피해서 우리가 미처 보지 못한 그 우회로로 들어옵니다. 정신 차리기를 기대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